여러분, 한 번의 초인종 소리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집의 공기를 흔든 그 소리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9해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살아온 지연입니다.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식탁에는 밥그릇 하나가 늘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거실 TV는 소리를 낮춘 채 화면만 깜빡거리고 베란다의 빨래는 금세 마를 만큼 적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정적은 생각보다 무겁고 길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준서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안부 전화를 합니다. 어느 날 준서가 말했습니다. 허리에 앉는 시간이 중요하대. 리클라이너 하나 보냈어. 좋아하실 거야. 택배 문자가 도착한 날, 낮은 남자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설치 기사 한도연입니다. 문을 열자 검은 케이스를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동작이 정확했고, 먼저 바닥 보호 매트를 깔고 문틀과 모서리에 스펀지를 붙였습니다. 작업 중에 흠집 나면 속상하시잖아요. 무심하게 건넨 한마디였지만 지연은 오래 잊고 있던 배려의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의자의 각도와 쿠션을 천천히 맞추며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허리 통증엔 이 모드가 무난합니다. 오래 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별것 아닌 마찰이었지만 지연은 이유 없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색함을 감추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시면 연락 주세요. 내일도 근처 작업이라 바로 올 수 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정적은 여전했지만 누군가 다녀간 자리에 온기가 가만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등받이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치명적 고장은 아니었으나 마음 한편에서 그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진짜 확인받아야 해. 스스로 다독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연 기사님, 지난번 의자인데요. 등이 가끔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 대답은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작업복 대신 연한 회색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지연은 뜨거운 차를 내어놓았고 둘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게 서툴러요. 지연의 말에 도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라 조용한 집이 익숙합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서로의 괜찮지 않았던 시간들이 공기 중에 가볍게 포개졌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현관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또 소리 나면 말씀 주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던 시절의 감각이 아주 희미하게 돌아왔습니다. 변화는 사소한 안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퇴근길에 도연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나가다 현관 불 확인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 한 줄이 낯선 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연은 전보다 일찍 잠에 들었고 새벽 4시에 깼다가도 다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주말 지연은 소담한 밥상을 차려 그를 초대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거리고 달걀 지단이 올려진 잡채와 오이 무침이 접시 위에 반듯했습니다. 도연은 말수 적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집밥이 이런 맛이군요라며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이 비어갈수록 두 사람의 침묵은 어색함보다 편안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밥을 마치고 창문을 반쯤 열자 늦봄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장비 들고 다니는 일이 많아서 허리가 자주 뻐근합니다. 도연이 말하자
지연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저도 허리 때문에 밤에 자주 깨요. 준서가 의자 보내준 뒤로 조금 나아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클라이너의 각도를 한 번 더 맞춰주었습니다. 청소할 때는 코드를 꼭 빼두세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조심스러운 당부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일 끝나고 밥 먹을 때 없으시면 가끔 오세요. 지연이 무심히 내뱉은 말에 그가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그날의 방문은 담백하게 끝났습니다. 평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술만 마시면 경계를 넘던 상구가 저녁 늦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 혼자 지내는 거 위험해. 내가 챙길게. 오래된 오만이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문을 잠근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상구는 도어락을 흔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도연의 낮고 단단한 음성. 그는 지연의 집 번호판 앞에 서서 상구와 눈을 맞췄습니다. 집주인께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러나 주세요. 상구가 실랑이를 시도했지만 도연의 자세와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구는 계단 아래로 물러났고 발걸음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도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잠깐만 혼자 있기 무서워서. 거실에 마주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는 동안 지연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벨만 눌러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지연이 털어놓자 도연은 과장 없이 대답했습니다. 불편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오늘 같은 상황이면 관리사무소에도 말씀하시고요. 밤에는 제가 근처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허풍 대신 대비가 있는 말. 그날 이후 지연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돼지코를 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조심과 절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의 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지연은 세탁기를 돌리고 식탁보를 햇볕이 드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마음이 조금 덜 무겁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무렵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좋아졌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잠을 좀 자. 아들이 묻지 않았지만 누군가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상황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었지만 내 편이 있다는 감각이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낮 상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라며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문틈 너머로만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문자로 해주세요. 억지 웃음을 섞은 그의 말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설치기사?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낡은 편견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지연은 더는 길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을 닫은 뒤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 선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상구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문고리와 체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 중이었습니다. 도연은 퇴근길에 집 앞을 지났다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지연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이젠 제 목소리로 거절할 줄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둘은 통화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말에 밥 한 끼 더 하자는 약속만 남겼습니다. 약속은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누군가가 다음 주말에 내 식탁에 앉아 있을 거라는 예감만으로도 평일의 하루하루가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은 장을 봤습니다. 가지볶음, 도톰한 두부부침,
봄동 겉절이, 그리고 멸치볶음. 지연은 식탁보를 다림질하면서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오래 준비하지 않았던 둘의 자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도연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니 싱싱하더라고요. 그는 늘 그렇듯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준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살지만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지연이 말하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죠. 다만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주방에서 어설프게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 공기와 섞여 가볍게 울렸습니다. 이런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지연은 기억을 더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가요. 요즘 목소리가 좋아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의 짧은 침묵.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지연을 긴장시키면서도 안심시켰습니다. 긴장과 안도는 같은 줄 위에 있습니다. 그 줄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이후의 삶을 가릅니다. 그 주 내내 지연은 집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몇 장 내려놓고 유리병에 프리지어를 꽂았으며 창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낡은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으로 바꾸는 일. 혼자서는 미루던 일들이 둘의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도왔다가 필요할 때만 말을 보탰습니다. 유리 청소는 해가 질 때가 덜 번집니다. 사소한 팁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같이 산 건 아니었지만 같이 사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서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풀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식탁 위 간단한 상차림과 창가의 유리병을 눈여겨봤습니다. 엄마, 집이 환하네. 지연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고 도연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준서는 깍듯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시선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을 덜어주는 손길, 젓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 말의 길이와 간격.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준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잠드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어. 준서는 도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준비해 온 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게 제 일과 말과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꾸밈이 없는 문장, 과한 약속이 없는 다짐. 준서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익숙해져야 해서요. 저녁이 끝나고 준서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는 도연 옆에 섰습니다. 무거운 거 혼자 들지 마세요. 어머니 허리 나빠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경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문 앞 배웅을 마치고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긴 하루였네. 지연이 웃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불을 낮추고 TV를 켜자 배경음악이 낮게 흘렀습니다. 손등과 손등이 살짝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손을 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어제 고맙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지연은 답장을 쓰다 멈추고 천천히라는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삶을 천천히로 전환하는 일. 마음이 낯설도록 편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일주일에 2번 저녁을 함께했고 지연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들어섰습니다. 집안 형광등이 깜빡거리자 도연이 사다리를 가져와 교체했습니다. 밝죠? 네, 확실히.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해진 건 전등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 작은 달력이 약속으로 점점 채워졌습니다. 동네 도서관 영화 상영, 주민센터 요가, 시장 나들이. 혼자서도 다니지만 같이 가면 길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가장 길던 날, 둘은 동네 공원 벤치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칠 때마다 잠빛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고백해도 되죠. 지연은 웃었습니다. 이미 들은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같은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합의, 성급하지 않은 시작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끔은 예고 없이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어느 오후 상구가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부 남자가 자주 드나든다. 낡은 수군거림이 복도를 따라 퍼졌습니다. 지연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웃분이 불편을 호소하셨다기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짜 신고입니다. 이전에 제 집을 무단으로 두드리던 분이고 저는 그분을 원치 않습니다. 지연은 상가 CCTV와 경비일지 기록, 자신의 신고 내역을 차근차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재발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연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처럼 숨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배운 것은 단단해집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건 용기가 아니라 절차일 때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말없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그가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지연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을 알았거든요. 도연은 젖은 손을 닦고 식탁 의자를 돌려놓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한 위로 대신 일상의 회복. 그게 둘의 방식이었습니다. 준서는 주말에 내려와 어머니와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따님이세요라고 묻자 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웃음이 많이 오갔고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넘어갈 무렵 지연은 주민센터 요가 교실에서 작은 발표를 맡았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일어나는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강사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수가 작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빨리 옮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하루를 더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 잘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일정표에 표시해 두셨잖아요. 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오늘 배운 스트레칭을 보여주고 도연은 허리를 받쳐주는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서로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상실감의 자리에는 새로 배운 생활의 기술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주말, 준서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사 준비 중이에요. 회사 근처로 가야 해서. 지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먼저지. 다만 말끝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간 나면 같이 집 나르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모양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낯설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칸을 무리 없이 나눠 채우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울 초입 첫눈이 오던 날 두 사람은 단지 놀이터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발 사이로 부서졌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걸 요즘 배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서두르지 않을 수 있나 봐요. 두 사람은 같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때로 인생의 큰 회복은 장면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증명됩니다. 집에 돌아와 지연은 오래 꺼내지 않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 오래된 연하장, 낡은 메모지. 지연은 상자를 덮고 거실 벽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두는 것과 잘 두고 오는 것은 다릅니다. 지연은 잘 두고 오기를 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 김밥, 저녁은 함께. 도연의 글씨였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밥과 시간이 하루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방문 하나가 삶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을 받아들이기 전 먼저 스스로의 선을 세워야 합니다. 지연은 그 선을 배웠고 그래서 무례를 밀어내고 온기를 들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깎아내리던 목소리를 지금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오래된 정적이 머물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온풍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